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행 다니는 게 취미인 3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요즘은 특수한 상황이라 여행을 전혀 못 다니고 있어요. 해외여행을 안 간 지도 벌써 햇수로 2해가 넘어가는데 제 인생 첫 여행을 가려고 하던 시절 만난 누님과의 일화가 생각나서 이렇게 사연으로 적어봅니다. 조금 지루해도 끝까지 들어주세요. 때는 군대를 전역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이에요. 군대에서 추천해준 책 중에 배낭여행 관련된 책이 있었고 되게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그때쯤이 아마 한참 젊은이들 사이에서 배낭여행을 다니는 게 워낙 유행이기도 했어요. 취업할 때도 이력서에 스펙으로 적을 수 있다고 해서 경험 삼아 한번 다녀와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때 여행이 너무 좋았어서 지금도 틈만 나면 여행을 다니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군대에서 갓 전역한 제가 돈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부모님께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는 허락을 받기는 했지만 경비는 알아서 벌어서 가라는 말에 일자리부터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집 근처 편의점에서 일을 했는데 아무래도 집에서 출퇴근을 하다 보니 돈이 조금만 생기면 친구랑 집 근처에서 술 마시는데 탕진하다시피 했습니다. 이대로는 돈을 모으지 못하겠다 싶어서 돈을 확실하게 모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직장을 찾기 시작했죠. 돈을 모으려면 일단 매일같이 술 마시자 노래를 부르는 친구들을 멀리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숙식을 제공하는 공장을 찾아 거기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공장하면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어서 조금 걱정도 했어요. 하지만 그건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나 봅니다. 처음 라인에 투입되었을 때 의외의 모습과 훈훈한 분위기에 제가 오해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24살이던 저는 공장이라고 하면 형편이 어렵거나 직장을 구하기 힘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제 또래 친구들도 많았고 심지어 저보다 어린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평범한 형이나 누나들은 물론 인자한 아줌마나 아저씨들까지 저를 챙겨주시는 분위기에 아무것도 모르고 나쁘게만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물론 개 중에는 제가 오해하던 질 나쁜 부류의 사람도 있긴 했지만 그 안에서도 사람들이 여러 무리로 지내는데 그런 사람들은 무리에 끼지 못하고 겉돌기 때문에 저와 직접적으로 마주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아무튼 제가 다니던 공장은 희한하게도 저보다 어린 여자친구들은 많았지만 저보다 어린 남자들은 없었어요. 아마 다 군대에 있을 나이였으니 공장이 아니라 군 부대에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변의 누님들이 굉장히 저를 귀여워해줬어요. 남자들 중에서는 저 다음으로 나이 어린 사람이 저보다 4살이나 많은 형이었으니까 여타 다른 누님들 눈에는 막내인 제가 신경 써주고 싶고 귀여워 보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공장에서는 주역 교대 근무를 했는데 야간 조일 때는 퇴근하면 온몸이 부러질 듯이 피곤했는데 공장 일에 익숙해진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것은 전혀 개의치 않더라고요. 일이 끝나면 무조건 회식이었습니다. 저는 근육통에 아주 죽겠는데 체력들이 정말 보통이 아닌 것 같았어요. 돈을 모으겠다는 계획과는 다르게 저도 노는 걸 좋아하는 몸인지라 회식에 자주 어울리곤 했어요. 누님들이랑 제 또래 여자들도 많이 있었으니 그렇게 재미있는 술자리는 제 인생에 손에 꼽을 정도로 즐거웠습니다. 여태까지 제 인생에서 제일 많은 여자들에게 둘러싸여 시간을 보냈던 시절이 아닌가 싶네요. 공장에서 제일 어린 남자인 제가 회식에 나와서 그런지 그 중에 연상의 여성분들도 종종 제가 참석하는 회식 자리에 끼고는 했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여자애들 말로는 원래 좀처럼 어린 사람들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는 분들이신데 아마 저 때문에 참석하는 것 같다고 기뜸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저 때문에 회식까지 참석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인 그녀는 그 연상의 무리 중에 한 명으로 돌싱, 그러니까 이혼을 한 누님이었습니다.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35이라고 들었습니다. 전 남편과는 1년을 채 살지를 않았고 자식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누나는 정말 나이에 비해서 이뻤습니다. 애도 없이 혼자 벌어서 혼자 쓰니 관리도 정기적으로 받으러 다니는 것 같이 보였고 운동도 다니는 것 같아서 그런지 유니폼으로 가려졌지만 멀리서 봐도 태가 나는 게 눈에 확 들어오는 정도였으니까요. 약간 부자연스러운 이목구비가 성형을 조금 한 것 같아 보이기도 했는데 눈부시게 이쁜 외모에 성형했다는 사실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저에겐 그냥 이쁜 누나라는 생각만 들었어요. 세상 어느 24살 한참 때의 청년이 자기가 돌싱녀와 이어질 거라 생각을 할까요? 회식에 종종 같이 참석하던 돌싱 누님의 아름다운 모습에 두 눈이 가긴 했지만 저는 역시 제 또래와 어울리는 게 더 즐거웠습니다. 그날도 힘든 근무가 끝나고 바로 회식으로 이어지게 된 날이었죠. 저는 마침 그날 주간에서 야간으로 넘어가는 교대 주기였어서 평소 때보다도 쉬는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일요일 저녁에 퇴근하고 월요일 야간 타임 근무였으니 그때야말로 코가 삐뚤어지게 마실 수 있는 절호의 날이었죠. 저와 친하게 지내던 공장에서 같이 일하는 귀여운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첫날에도 이것저것 설명해주고 나이도 또래라서 계속 신경이 쓰이는 친구였는데 저는 그 여자의 옆에 앉아서 호시탐탐 어떻게 저를 어필해볼 기회만 노리고 있었죠. 그렇게 한 잔 두 잔 마시고 있는데 야간 조이던 그 돌싱 누나랑 다른 사람들이 자리에 합석을 하게 됐어요. 나이차가 조금 나는 무리여서 같이 회식을 하던 사람들은 조금 불편해하는 기색이 있었는데 연상의 누님들이 술자리를 리드하니 평소면 1차에서 끝날 회식이 1차에서 2차로 그리고 2차에서 3차까지 자연스럽게 가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주량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었는데 거의 매일 이런 식으로 술을 마시는 누님들의 주량은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끝까지 살아남는 주량이 저의 자랑거리였는데 여기선 저의 주량은 감히 명함도 못 내밀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잘해보고 싶었던 여자애는 언제 떴는지 3차 자리인 노래방에 도착했을 땐 이미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다가 그녀가 없다는 사실에 숙소로 돌아갈 타이밍만 잡고 있었는데 2차 때 엄청 먹었던 술이 반응이 오는지 정신줄 붙잡고 있기도 힘들었어요. 요때는 잠깐의 기억에 공백이 있기는 한데 노래방에서 사람들이 춤추고 노래하면서 난리치는 와중에 같이 일하는 형의 부축을 받아 화장실에서 오바이트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미 제 주량의 한계점에 도달한 상태인지라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즐거운 회식 분위기와는 다르게 저는 소파 구석에 기대 누워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오더라고요. 뒤로 꺾여있는 고개를 들어 뭔가 하고 봤더니 그 돌싱 누나가 저를 꼬집으며 괜찮냐고 물어보는 것이었어요. 제가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이라 웬만큼 춥지 않으면 반바지를 입는 스타일인데 이날도 역시 반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괜찮냐고 물어보는 누님의 말에 아주 죽겠다고 대답을 했는데 놀다 보니까 뻗어있는 제가 오들오들 떨고 있는 것 같아서 뜨겁게 해주려고 왔다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짓는 누님의 말에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그러고서 누나가 입고 있던 외투를 제 다리에 덮어줬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정신력으로 5분 10분 버티다 보니 어느덧 노래방 3차도 끝나가는 분위기였습니다. 누나의 외투를 몸에 걸친 채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이 지칠 줄 모르는 영혼들이 4차를 가자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대로 가다간 월요일 야간 근무 중에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개어낸 속을 비집고 바닥에 억지로 오바이트를 했어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4차로 갈 사람들은 4차를 가더라고요. 알아서 숙소로 갈 수 있겠냐고 걱정하는 사람들의 말에 이제 돌아가도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에 괜찮다고 대답을 했는데 돌싱 누님이 4차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가 데려다 주겠다며 저와 함께 남았습니다. 그렇게 택시를 잡아 숙소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도착한 숙소는 제 방이 아니라 돌싱 누나의 방이었습니다. 술에 그렇게 취해본 적이 없어서 저는 이미 필름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잠깐 기억나는 게 있는데 택시를 타고 오는 길에 차 안에다가 오바이트를 했는지 나에게 화를 내던 택시기사님의 모습, 그리고 내 지갑에서 돈을 빼는 누나의 모습이 어렴풋이 기억이 났습니다. 어찌어찌 정신을 차리니 제 방은 아니었고 돌싱 누님의 분주한 모습이 계속해서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오바이트로 범벅이 된 건지 따뜻한 수건으로 제 몸 구석구석을 닦아주던 모습이 보였어요. 조금 춥다고 느꼈었는데 뜨거운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떴을 때 누님이 제 옆에 같이 누워서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누님이 저에게 잘 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영문도 모른 채 누님의 침대에서 일어났는데 제가 입고 있던 옷이 침대 옆 의자에 걸려 있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보통 내기가 아니더라는 누님의 말에 저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고, 억울하다고, 미안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날은 숙취 사유로 병가를 내고 그날 누님과 하루 종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부터 누님과 저는 공장의 공식 커플이 되었습니다. 누님의 방에서 공장으로 출퇴근을 하고 시간을 함께 보내고 그렇게 5개월 정도를 누님과 같이 살면서 보냈습니다. 여행 경비가 어느 정도 모여 공장을 그만두면서 아쉬운 마음에 누님에게 저랑 같이 해외여행을 가겠냐고 물어봤지만 보기 좋게 거절당했습니다. 홍콩에서 시작해서 동남아 몇몇 나라를 배낭여행으로 다녀왔는데 혼자 돌아다니다 보니 누님 생각이 몇 번씩 나더라고요. 3개월 뒤에 여행에서 돌아온 저는 아쉬운 마음에 누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하지만 누님은 새로운 남자가 생겼다면서 떠날 땐 언제고 구질구질하게 왜 그러냐고 오히려 저를 나무라더라고요. 아쉬운 마음은 있었지만 누님과 다시 어떻게 잘 해보려는 건 아니고 그냥 여행지에서 생각이 났을 때 몇 개씩 사놓은 선물을 주고 싶었을 뿐인데 그렇게 매몰차게 대하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시간이 꽤 오래 지났는데 가끔은 여행을 가고 싶을 때면 그때 그 누님이 생각나서 이렇게 사연 한번 적어봤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